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스스로 깨고 레드라인, 그러니까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체를 대대적으로 공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전 과정을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조금 전 조선중앙TV의 보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하여 친필 명령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위험한 군사적 지도도 철저히 저지시키고 억제할 만단의 준비 태세에 있다고 확언하셨습니다. 전략무기 시험 발사 성공의 기쁨이 발사장에 차고 넘쳤습니다. 조금 전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영상입니다. 발사 영상까지 새롭게 공개를 했고요. 검은 가죽 재킷에 선글라스를 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오늘 북한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 발사 승인한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쏘라. 직접 친필 명령서까지 하달을 했습니다. 네. 저 45도 각도로 쓰여진 글씨가 예전 할아버지였던 김일성부터 저런 형식으로 이제 써왔는 것인데요. 예. 아마 저렇게 직접 공개한 것은 이번 발사가 매우 의미가 있는 발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 북한의 도발은요, 항상 이게 반복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도발을 하다가 또 평화공세를 펼치다가 또 자신들의 이제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면 또 한 번 이제 침묵 기간을 갖다가 그다음에 도발을 하고.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지난 2017년 북한이 도발을 했었죠. 그때는 화성 15호를 도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화성 17호를 했는데요. 기술적으로 엄청난 진보가 있었습니다. 즉 201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지만 이 미국 당국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북한은 하루도 쉬지 않고 미사일 발전에 기해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결국은 북한이 겉으로는 평화공세를 펼치면서 뒤로는 끊임없이 고도화 작업들을 해왔다는 것이 오늘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이번의 미사일 같은 경우에 괴물 미사일이라고 칭해지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미사일은 예전에 화성 15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이제 서부 쪽 이쪽에 이제 도달할 수 있다. 뭐 LA라든 이런 데 할 수 있었는데 이번 17호 같은 경우는 뭐 이 워싱턴과 뉴욕 여기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데다가 지금 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맞아요. 앞쪽에 다탄두 즉 여러 개의 핵탄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 한 발로 인해서 워싱턴과 뉴욕과 몇 군데를 동시에 타격할 수가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실제로 미국도 이 엄중함 때문에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강한 지금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더 볼게요. 지금 화면. 조금 전에 공개한 발사 장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친필 명령서까지 하달할 정도로 이번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하는 저 ICBM 발사에 꽤 공을 들인 것 같고 실제로 조선중앙TV 영상을 보면 보도 영상도 김정은 위원장 의상도 상당히 공을 들인 티가 역력합니다. 조금 전 3시쯤 오늘 오전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사진은 공개됐고 조금 전 3시쯤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저 발사 장면 괴물을 내뿜으며 대기권 밖으로 달아나는 저 ICBM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높이가 6,200km까지 올라갔고 비행거리 1,000km. 물론 이것도 다 북한의 주장이긴 해요. 비행 시간이 67분 이상. 이 정도 기술력이면 저희가 어느 정도 평가를 좀 하겠습니까? 그동안 북한이 이른바 ICBM을 발사할 때 보면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에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10,000km 이상을 뛸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거리와 고도를 조정을 해서 고각 발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실제로 가능한지를 타진하는 걸로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근데 지난 2017년에 있었던 화성 15형도 그렇고 그 전에 화성 12형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로 고각 발사를 통해 가지고 사거리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비행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이게 최종 사거리가 정상으로 갔을 때 10,000km가 넘는지 여부를 분석을 해냈거든요. 그에 따른다면 어제 발사한 것도 북한이 지금 공개한 이 높이와 고도와 비행 거리가 우리 합참 측과 미국이 군사정보당국이 공유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크기로 비슷한 길이로 지금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합참도 어느 정도 저 기술력을 맞습니다. 인정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정도의 분석이라고 한다면 대강 13,000에서 15,000km 이상의 사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실력이 확증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괴물 ICBM이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듯이 그리고 지난 2020년 노동당 창당대 그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던 이 화성 17형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것을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의 정부 당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차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저 영상 제가 쉽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게요. 영상 편집도 그동안의 기술과는 좀 달라서 빨리 감기도 했고 저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걸어가는 모습도 슬로우 그러니까 천천히 비춰주면서 뭔가 극적인 장면, 영화 같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북한 매체 조선중앙TV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저 화성 17형을 두고요. 그 구정차장. 네. 저와 같이 움직이는 화면을 좀 볼 텐데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픽을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기존의 화성 15형 최대 고도 4,500m, 비행거리 906km였는데 60km였는데 이번에 북한 주장에 따르면 화성 17형은 이렇게 최대 고도 6,200m, 비행거리 1,080km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네. 정상각도 이렇게 고각으로 말고 45도에서 50도 정상각도로 쏘면 이렇게 되거든요. 15,000km 이상, 그러니까 미국 동부까지 훌쩍 넘을 수 있는, 이론상으로는 뭐 지구의 반 이상을 ICBM이 확보할 수 있는 사정거리, 이 정도 네.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지금 그 핵과 그 ICBM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무기다. 이것을 이제 과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이 이런 그 ICBM 이 발사라는 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지금 미국에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미 대화가 이렇다 할 것이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노이에서 노딜 그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이 북미 회담 자체가 성사되지도 않고 있고 어떠한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ICBM 발사는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의 핵과 이 미사일 능력을 무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사일 ICBM 도발을 통해서 이 북미 대화를 좀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5,000km나 13,000 이상의 그야말로 ICBM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투발 능력을 보여주면 예.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잖아요. 맞아요. 저게 갖는 정치적 의미는 뭐냐면 만약의 경우 북한이 우리 남한을 침략했을 때, 공격했을 때 예. 우리가 한미 확장 억제에 의해서 미국이 우리를 해구산에 보호해주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15,000km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으면 미국이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게 디커플링 효과라고 그래서 예. 동맹 간의 이탈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바로 그런 것들 실력을 입증해주면 한미동맹이 있어도 북한의 핵 무기 공격으로부터 남쪽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위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 보셨을 때도 이게 현존하는 전 세계 군사력 중에 일단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최고의 ICBM이라고 볼 수는 있는 겁니까? 최대 길이고요. 일단 2020년에 등장했던 열병식의 그 재원 그대로라면 길이가 최대고 직경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탄두도 제일 크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사거리라면 사실은 실제 투발 능력을 가진 것이고 마지막 정상 비행계들을 했을 때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저건 위협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저기다가 핵 탑재했을 경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럼요. 능력이 되는 예, 거고요. 계속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이 영상은 조금 전에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된 북한 주장 화성 17형 발사 장면입니다. 크기, 굉음, 흰 연기 뭐 어마어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진두 지휘를 했습니다. 친필명령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내린
북한으로서는 야심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을 향해 이렇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선인 페이스북에 올라갔던 메시지입니다만 대신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도발을 해왔습니다.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춰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윤 당선인의 말은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오늘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도 김정은 위원장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이런 강경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 모습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 가면서 우리의 그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겁니다.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는 한번 해봐 이런 의미야. 그렇지. 그때만 해봐. 버르장머리 한번 고쳐줘봐.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거든. 그런 북한을 달래가면서 관리를 해야지 뭐 버르장머리니 무슨 선제 타격이니 이거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선거 유세 때 윤 당선인이 직접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가 지난 6일 발언이었는데 이 발언을 두고 정세현 전 장관은 저 버르장머리 발언이 북한을 꽤 자극할 수 있다. 달래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분석까지 좀 했어요. 네. 저도 이 어저께 이 발사 내용을 듣고 소식을 듣고 먼저 생각난 단어 딱 네 글자는 선제 타격이었습니다. 예. 그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때 아마 그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 상당히 논란이 됐던 내용인데 뭐 물론 이제 그 이 IC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사 각도라든지 발사 높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어디를 향해 쏠 것인가 그리고 특히나 뭐 이번과 같은 정말 괴물 ICBM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쏠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이. 왜 그러냐면 특히나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안보의식, 안보적인 어떤 체계라는 것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대북 어떤 대응 방식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참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또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의 또 지금 정권 교체기 또 특히나 지금 뭐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지금 안보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북한에서 이런 ICBM을 발사를 해서 상당히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거에 대해서 물론 엄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강대강 대결만이 과연 남북한이 바른 방향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그리고 정책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정세현 전 장관의 오히려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취재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 문재인 정부 통일 정책, 남북 정책의 주요한 어떤 당사자였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북한을 달래가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5년간 북한을 달래가면서 했던 결과가 바로 이 화성 17입니다. 자, 이 북한이 지금 달랜다는 것은요, 보통 강자가 약자를 달래는 거거든요. 근데 무기 체계라만 보면 북한이 훨씬 강자죠. 우리가 지금 ICBM이 있습니까? 핵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약자가 지금 북한을 달랜다고요? 북한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지금 2018년도 모라토리엄 선언한 9.19 군사합의한 이후에 하루도 쉬지 않고 무기 고도화를 이루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9.19 합의로 해서 서로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충돌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해서 한미 군사훈련 2년 동안 못했습니다. 핵 확산 억지 전략 이거 자체가 심각하게 지금 손상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 지난 5년 동안 낳은 결과를 오늘 김정은이 저렇게 보여준 겁니다. 지난 5년 동안의 결과가 결국 화성 15에서 17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북한을 달랜다고요? 과연 북한이 달래질까요? 그렇다면 이제 변화를 해야겠죠. 변화를 했다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이 윤석열 당선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대북 정책에 좀 전환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 억제 확실히 구축을 하고 북한의 저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위력을 제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북한이 겁을 내지 저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북한이 겁을 내겠습니까? 결국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야기처럼 한다라고 그러면 북한은 또 다른 진전을 이룰 겁니다.